자, 안녕하세요, 단장님. 하나이글스 최원호 감독이 이제 사임한 지가 벌써 4일째가 됐는데, 네. 새로운 감독 선임은 언제쯤 예상을 하세요? 빨리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시즌 중이니까,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대상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감독 인터뷰는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인터뷰까지는 한다고 보고, 빠르면 다음 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야구단에서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니까 그룹 보고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느냐가 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뭐 최원호 감독은 물론 저 구단 대표이사까지 이제 사임을 했잖아요. 네. 프런트 수장이자 구단의 수장인 대표이사까지 사임을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구단 프런트 전체가 많이 다운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게 그냥 경기 인사로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책임을 지고 그만둔 거니까 아무래도 구단 프런트는 뭐 자기가 좀 저하되는 상황이죠. 말씀하신 대로 구단 프런트에서는 지금 새로운 감독 선임을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열심히 뛰고 있을 텐데, 근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감독 선임 공식이 있다면서요? 그냥 공식은 제가 만들어 본 공식이고요. 이번에 한번 제가 감독을 어떻게 선임을 할까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 하다 보니까 이게 공식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죠.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프로야구 프런트로 26년 동안 있으면서 감독을 새로 뽑은 경우가 8번 있었더라고요. 8번을 다 복귀를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떤 인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시사점이. 그래서 8번의 그 감독 선임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LG 트윈스 있을 때 1997년에 들어갈 때는 감독이 천보성 감독이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에 이제 이광은 감독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전임 천보성 감독은 초보 감독이었고 내부 승격한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이광환 감독 때 이제 천보성 수비 코치였거든요. 이제 내부 승격을 했는데, 근데 천보성 감독은 원래 현역 때 삼성 라이온스 출신이었죠. LG하고는 좀 선수 때는 인연이 없었던 분인데, 다음 감독이 이제 이광은 감독이 된 거는 이분도 초보고 내부 승격인데요. 이렇게 보면 공통점인데, LG 프랜차이즈 출신 감독을 뽑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초보 감독, 내부 승격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순혈, 그러니까 내부 프랜차이즈 이런 이제 감독 선임에 대한 이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SK 와이번스를 2001년 12월 17일에 이제 입사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감독이 이제 강병철 감독이었어요. 강병철 감독은 베테랑 감독이자 이제 외부 영입한 케이스였는데, 그 다음에 감독이 조보영 감독이었죠. 조보영 감독은 초보 감독이자 외부 영입이었는데, 이 당시 2002년 10월에 감독을 선임했을 때 우리나라가 한일 월드컵을 했던 해였어요. 그래서 한일 월드컵을 하면서 전력 분석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됐죠. 그러면서 데이터 야구를 하자는 게 이제 그룹에서의 좀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갖고, 데이터 야구를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밀한 디테일한 야구를 할 수 있는 후보를 이렇게 좀 선정을 했죠. 그 분 중에 한 분이 조보영 감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임이 된 경우고, 완전 반대 케이스죠. 베테랑 감독 외부 영입에 강병철 감독과 정반대의 초보 감독 외부 영입을 한 경우죠. 그 다음에 조보영 감독 다음이 김성근 감독이었잖아요. 조보영 감독이 초보 감독이었던 데 반해서 김성근 감독은 베테랑 감독, 베테랑 정도가 아니고 뭐 엄청난 이제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을 영입한 경우고, 이제 그 다음이 이만수 감독, 초보 감독이자 내부 승격 경우고, 이 당시 갑자기 이제 이만수 감독이 감독 대행을 하면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감독이 된 경우입니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김용희 감독인데, 김용희 감독도 베테랑 내부 승격. 이 당시에 구단주가 최창원 구단주님이었는데, 최창원 구단주께서는 내부 승격 쪽에 좀 방점을 많이 받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내부에서 사람을 육성하자, 이런 와중에 이제 김용희 감독이 선임이 됐고요. 그 다음이 이제 힐만 감독인데, 베테랑 감독이자 외부 영입이자 외국인 감독이죠. SK 최초의 외국인 감독이고, 롯데의 로에스터 감독 다음에 이제 KBO 리그에서 두 번째 경우인데, 이 당시에 팀 내에서 3분, 외국인 3분, 총 6분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어요. 인터뷰를 해서
이 중에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힐만 감독이 이제 선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은 힐만 감독이 이제 가족 문제 때문에 포스트 시즌 전에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이게 발표를 한 상황에서 당시 영경혁 단장이 이제 감독으로 영전한 케이스죠. 영경혁 감독도 베테랑 감독이자 내부 승격한 경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감독 선임한 경우를 본 게 김원영 감독. 김원영 감독은 초보 감독이자 외부 승격, 또 SK 출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영경혁 감독이 건강상의 이유로 퇴진하면서 팀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팀을 이렇게 정비하려면 팀 사정을 잘할 수 있는 김원영 감독이 어떻겠냐라고 생각해서 이제 추천을 했고, 김원영 감독이 된 거죠. 여기서 종합해 보면 프로야구 프론트는 기존 감독과는 반대 성향의 감독을 선택한다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꼭 SK, SSG, LG만의 현상은 아니고 다른 구단을 봐도 베테랑 감독이 실패하면 다음은 초보 감독, 초보 감독이 실패하면 다음은 베테랑 감독, 내부 승격이 실패하면 다음은 외부 영입, 외부 영입이 실패하면 다음은 내부 승격, 이런 게 공식처럼 돼 있어요. 제가 이게 돌이켜 보니까 이 반대 선택의 법칙이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한화 이글스의 차기 감독은 베테랑 앤드 or 외부 영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임 감독인 최원호 감독이 초보 감독이자 내부 승격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반대의 경우로 갈 것이다. 이 베테랑 감독의 방점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공식대로라면 하나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공식화해서 본 거고, 한화 이글스 팀 상황을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 잔여 경기가 60% 이상 남아있잖아요. 5위하고 경기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시즌 전에 한화 이글스를 전문가들이 유력한 5강 후보로 놓았던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화가 시즌을 포기할 상황도 아니고 시즌도 많이 남아있고 전력도 괜찮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을 야구를 갈 수 있다라고 이제 구단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초보 감독을 데리고 오면 대부분 이제 수업료라는 게 발생을 해요. 감독으로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제가 볼 때는 한 시즌은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뛰어난 감독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팀 상황에서 초보 감독을 선임해갖고 감독 경험을 하는데 시행착오를 겪을 그런 상황이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테랑 감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전임 감독인 최원호 감독이 이군 감독 감독 대행을 통해서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감독 수업을 밟고 감독으로 승격한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도에 교체가 됐죠. 5월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대의 경우로 갈 가능성이 많다. 게다가 최원호 감독처럼 이렇게 내부에서 감독 수업을 이렇게 쌓은 지도자 코치가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외부 영입이 유력할 것이다라고 저는 점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본 이렇게 감독 선임 공식과 한화 이글스의 팀 상황을 이렇게 두 가지를 종합해 보니까 초보 감독은 아닐 것 같고 내부 성격도 아닐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시즌 중이기 때문에 타팀 코치를 영입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는 베테랑 앤드 외부 영입이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감독 후보군 중에 이 공식대로라면 누구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보니까요, 인재풀이 많지 않더라고요. 베테랑 앤드 외부 영입이라고 놓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6분 이상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6분을 선정해봤습니다. 그 6분을 그 나이 순서대로 해보니까 60대에 김경문, 선동열, 유중일, 그 다음에 50대에 유지현, 이제 김원영, 이동욱. 이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죠. 우승 경력이 있는 분이 4분이에요. 선동열, 유중일, 김원영, 이동욱. 근데 여기에 좀 약간 변수가 뭐가 있냐면 잔여 계약이 있는 분이 2분 있어요. 김원영 감독은 내년까지, 이동욱 감독은 올해 말까지. 근데 이 잔여 계약 부분은 마이너스 요인이죠. 한화 이글스가 지금 시점에서 이제 5월은 거의 다 지나가고 6월에 이제 김원영 감독이든 이동욱 감독을 영입한다고 하면은 이제 자녀 연봉과 계약금의 안분을 원소속 구단한테 지불을 해야 될 거예요. 이 금액이 적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거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런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 가능성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60대 감독을 선호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50대 유지현, 김원영, 이동욱 감독이 최원호 감독하고 연령대가 비슷해요. 최원호 감독이 73년생이고 유지현 감독이 71년생, 김원영 감독이 72년생, 이동욱 감독이 74년생이잖아요. 그래서 구단에서 봤을 때는 좀 비슷하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 완전히 좀 다른 캐릭터, 다른 성향에 있는 감독을 뽑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50대 감독보다는 60대 감독이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 그 다음에 단기간에 팀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은 아무래도 좀 부드러운 감독 성향보다는 좀 카리스마 있는 그런 리더십 있는 그런 감독이 구단에서 볼 때는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리더십 있는 유형을 놓고 보면 김경문 감독, 선동열 감독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하나 이글스가 과거에 감독을 선임하는 사례를 놓고 보면은 지역 출신을 선호하는 것도 조금 약간 있지 않나. 예전에 이제 한대화 감독 같은 경우에 하나 이글스에서 선수로 뛴 적도 없고 코치도 뭐 없었고 전혀 연고가 없었는데 감독이 됐잖아요. 대전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그런 인연이 있어서 된 경우거든요. 이제 이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공주고등학교 출신이죠. 김경문 감독이. 그래서 이제 지역 출신이라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글스가 과거부터 보면 네임드 감독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뭐 김홍룡 감독, 김성문 감독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 이글스 감독이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3번 동안은 이런 네임드 감독이 아니었죠. 이제 한용록 감독, 수베로 감독, 최원호 감독은 네임드 감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네임드 감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저는 김경문 감독, 손동열 감독, 유중일 감독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볼 때 거기에 이제 플러스 A 이렇게 써놨잖아요. 마이너스 A도 쓰고. 그래서 이게 플러스 점수가 가장 높은 분들이 김경문 감독, 손동열 감독이죠. 유중일 감독은 조금 떨어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김경문 감독, 손동열 감독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누가 더 가능성이 높으냐? 굳이 한 분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김경문 감독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하나이글스 최원호 감독이 이제 중도 퇴진하고 언론이나 이제 여러 방면에서 김경문 감독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근데 저는 처음에는 전혀 이거 뜬금없다. 프로야구판을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 현장을 떠난 지가 오래된 분을 다시 감독을 선임하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리를 한번 이번에 해보니까 김경문 감독이 가장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동열 감독보다 김경문 감독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건 뭐 제가 예언이나 어떤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이제 구단 프론트로서 26년 동안 8번의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을 봐온 경험으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단장님 이 공식적으로 하면은 김경문 감독님이 새로운 감독으로 오실 확률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40게임 정도, 50게임 정도 했고 나머지 한 100게임 조금 못 남았는데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이글스가 그동안 이렇게 해온 걸 보니까 김웅룡 감독 이후는 다 3년 계약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김웅룡 감독만 2년 계약으로 임기를 채웠고 그 김성훈 감독부터 그 이후의 감독은 다 중도 교체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2년 계약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시즌 중간이니까 2년 반 정도 계약을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3년을 풀로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 맞지 않나. 물론 감독 되는 분은 당연히 장기 계약을 원하죠. 근데 구단은 계속 지금 3년 계약이 계속 지금 반복되면서 임기를 못 채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저는 감독을 평가하는 게 굳이 3년까지 필요 없거든요. 2년이면 충분한 기회를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그 짧은 기간에 승부를 보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구단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왜 모시고 온 거예요? 짧은 기간에 성적을 내주길 바라는 경우잖아요. 2년 반 정도면은 이분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새로운 감독이 선임이 됐다. 한화 이글스 아직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잔여 경기도 많이 남아있고 5위하고 경기차도 많지 않고 게다가 시즌 전에 5강 이상이라고 평가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전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차기 감독이
어떻게 잔여 기간에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가을 야구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전력이라고 봅니다.